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신주 발행 금지, 그리고 상장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먼저 신주 발행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니틱스, YTN, 에머리지 뭐 이런 회사들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이게 보게 되면 에머리지나 지니틱스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만 YTN도 있고요. 예전에는 대한항공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꼭 이게 작은 회사, 문제가 있는 회사에서만 생기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회사도 그리고 내가 투자한 회사도 언제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이제 원고들이 냈고 그 내용은 이제 본안 판결 확정까지 150, 140억 정도의 증자를 금지한다. 신주 발행을 금지한다라고 나오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 회사는 마찬가지로 신주 발행 금지, 의결권 행사 금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상시 증자건 전환사채 전환이건 뭐 어찌됐건 뭐가 됐건 신주 발행을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로 돈이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삼자의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저렇게 소송이 걸려버리면 회사가 재무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거는 한진칼 이 예전에 이제 소송 걸려가지고 공시한 내용인데 2020년 이때가 코로나 때문에 한진그룹 자체가 흔들거릴 때인데 그레이스 홀딩스 외 7명이 소송을 걸죠. 신주 발행 금지 해달라. 이때 제가 뭐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굉장히 금액이 컸을 거예요. 근데 한진칼은 급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소송을 걸어버리니까 신주 발행은 안 되고 돈은 못 돈이 회사로 들어오지 않고 이래서 난감했던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래도 가처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빠르게 결정을 해 주기는 합니다. 이 공시 보게 되면 2020년 12월 1일 날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는데 소송을 제기한 날짜는 11월 18일입니다. 대충 보면 뭐 열흘 정도 사이에 결정을 내려졌다. 이렇게 빠르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건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140억 정도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소송 제기 일자가 8월 14일 그리고 소송이 결과가 난 판결이 난 일자는 8월 29일 보름 정도 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보게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주 발행을 금지한다고 나오죠. 그러면 회사에 자금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으면 이거 잘못하면 부도나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정 공시를 하게 되는데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때문에 유상 증자 일정을 전부 다 미루게 됐다. 이런 공시가 나오고요. 이게 우리만 그 한두 회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별의별 회사가 다 나오게 되고 요거는 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코아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신주 발행이 금지되면서 근데 또 희한하게 여기는 회사만 거는 게 아니고 거래사하고 외사원까지 걸면서 신주 발행 금지, 상장 금지, 그리고 아예 등록 발행 해주지 마라. 이런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해보면 신주 발행을 해서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이 제기가 되면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는 발행을 할 수가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가처분 소송만 하기 때문에 결과 빨리 나오고 그 가처분 소송 결과대로 진행을 합니다만 만약에 원고들이 불복해가지고 본안으로 가면 뭐 수년 동안 안 될 경우도 있고 경영권 분쟁 있는 와중에 소송을 걸게 되면 그리고 회사에 정말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경영권 분쟁까지 있어가지고 뭔가 이슈가 생기면 회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이, 어, 매주 있었던 그 회사는
이제 안 나오고 이제 다른 걸로 나왔네요. 이제 신주 발행 금지. 요즘 뭐 많이 나오죠.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이제 많이 하죠. 회사들이 이제 경영진이 아니죠. 경영진 반대편에 있는 주주, 뭐 소액주주 연대가 됐든 아니면 뭐 채권자가 됐든 아니면 그냥 뭐 기존에 있던 이대 주주, 대부분은 이제 기존 주주들이 이제 많이 하죠. 신주 발행 제3자 배정의 신주 발행 주요 사항 보고서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신주 배정 발행 금지, 처음에 이제 발행 금지죠. 발행. 회사 입장에서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당일 이제 공시를 합니다. 당일 공시하면 그걸 내가 투자했던 회사를 보고, 야, 내가 그럼 기존에 투자했던 지분율이 떨어지고, 얘들이 나한테 투자받을 때는, 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의 지분율을 좀 어느 정도 워런트 보장을 해주고, 추가적인 대규모 유증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투자했겠죠. 그런데 또, 거기다가 새롭게 신주를 발행해서 내 지분율도 하락하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곳이 또 엄청나게 좋은 곳이냐? 그렇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하는 거죠. 우선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이라는 거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겠다는 결정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 하지 말아달라. 법원에다가 이제 소를 제기하는 거죠. 우선 본안 소송 가기 전에 가처분을,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그 정확하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신속하게 가처분을 하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을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에서 봉합 판결을 나면은 그 아까 여기서 이제 한진칼도 마찬가지고 뭐 요 코아스라는 회사인 거죠. 이 코아스에서 거의 2주 정도 이렇게 해주죠. 그 대부분은 원래는 인용을 해줘요. 예, 대부분이 인용을 해주는 게 정당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거 소송에서 거의 대부분 못 받는데요라고 하는 게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은 특별한 게 뭐냐면 상법에서 보면은 어, 제3자 배정은 2주간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주식은 기존에 발행했던 주식의 평등한 권리, 주식 한 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배정받을 신주를 권리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회사에서 정관에 의해서 신주 발행 목적 중에서 경영의 신속한 판단과 신사업 뭐 신기술 도입 등등등 해서 3자 배정하는 경우가 있고 3자 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럼 그 3자 배정을 진행을 하려면 최소한 기존 주주에게 2주간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2주간의 공고가 뭐냐면 그 2주간 공고라면 기존 주주들이 그걸 보고 반대 의사 표시를 하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반대 의사 표시 그 2주간 동안 보고 나서 주주 배정을 하라는 거예요. 법 원칙에서는 신주는 무조건 주주 발행을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사항으로 3자 배정 신주를 한 거고 근데 그 예외사항에 조건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 그 조건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3자 배정을 한 거고 그럼 그 예외사항의 전제 조건이 기존 주주들에게 알리고 기존 주주들이 반대를 하면 주주 배정으로 가라는 그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신주환이 금지 가처분 하면 우선 인용을 해주고 그 인용한다는 얘기 발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주 배정으로 진행해라. 물론 이제 그러면 이건 이제 상법이기 때문에 상장 비상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 배정으로 하게 되면 기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겠죠. 거기다 상장사라면 뭐 증권신고서도 발행을 해야 되고 증권신고서 발행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1차 발행까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들이 쇼부를 봅니다. 이 원고 신청인에게 가서 쇼부를 보는 거죠. 그 대부분은 이대주주고 기존 주주기 때문에 쇼부가 잘 보고 납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벌써 돈이 들어와서 이 돈을 어떻게 행동하고 당신들이 기존에 투자했던 돈들을 어떻게 이제 워런트 해주고 주가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벌써 돈이 이제 신주 발행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지 않으면 대부분은 취하를 해줍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런 와중에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요건 좀 특수한 게거든요. 요거는 신주 발행 근처에서 여기서 좀 오버한 거고 요 내용은 좀 자세히 봐야 되긴 되겠지만 보통은 인용을 해줍니다. 그 주주 배정을 하게끔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신주 발행을 하게 돼서 거의 대부분 이제 채권자하고 하게 되고, 여기 예비적인 부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따라 붙여주는 거고, 예, 따라 붙여주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신주 발행 금지, 약간 이제 신주 발행, 발행 금지 가처분을 건다는 건 전제가 주요상 보고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건데, 이걸 좀 늦게 본 거야. 늦게 보면 벌써 납입이 된 거죠. 이 주요상 보고서는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도 요즘 바뀌어가지고 일주일 전, 납입일 일주일 전에 이제 공시하게 되어 있죠. 정정에도 일주일 텀을 두게 돼 있고. 그렇게, 근데 벌써 소송에서 접수해서 넣는 것까지 해가지고 회사가 받아보는 건 접수일하고 받아보는 날짜는 좀 다른 거죠. 에, 제기일자하고 확인일자 2, 3일 정도 텀이 있으니까. 근데 벌써 그 사이에 납입일이 지난 거죠. 내가 늦게도 받고 바로 소송 준비해서 접수를 했고 그다음에 접수해서 회사가 확인하기까지 그 사이에 벌써 납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주 발행뿐만이 아니라 신주 발행뿐만이 아니라 신주 발행은 당연히 전제로 놓고 그다음에 상장 금지 가처분까지 같이 그 상장 금지 가처분은 한국거래소는 아마 이제 공시를 해주지 마라 이러는 게고 예탁원을 같이 넣는 거죠. 예탁원하고 한국거래소가 같이 넣는 거죠. 이거 신주 발행의 전환권 행사.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전환권 신주 발행 상장 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겠네요. 전환사채.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근데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는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죠. 예. 이거는 채권자에 걸리고 처음 계약했을 때 걸리기 때문에 받아주는 신주 발행금지가 처분하고 좀 차이가 죠 신주 발행은 새로운 의사결정에서의 발행인 거고, 요거는 이제 신주 상장금지, 전환권 행사는 전환 사채를 발행할 때 결정했던 내용들과 벌써 1년이 지난 거죠. 최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죠. 없지만 그래도 이제 소송이야 뭐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한국거래소 이제 이거는 상장의 문제인 거죠, 상장.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요즘 들어서 요즘 소액주주분들도 또 이게 그레이드가 높아졌다고 하죠. 이렇게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홍차장님께서 이제 보신 회사들 중에서 이제 ELM 시스템 친한 회사입니다. 친한 회사여서 여기 이제 케이스 인더스트리죠. 주요사항 보고서 두 개 위반 때문에 벌점 14점을 맞는 케이스 인더스트리의 최대 주주. 최대 주주 50억 하겠죠. 50억 그 최대 주주가 된 하여튼 회장님. 근데 실제 사주분은 다른 분이죠. 실제 사주분은 다른 분에 계시고 요거 이제 끌어들이다가 이제 또 좀 불쌍하시죠. 돈은 좀 많이 태우셨는데 좀 당하신 걸로. ELM 시스템. 좀 신기해서 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원지방부 KS 인더스트리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주 발행은 요즘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가처분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금방금방 나죠. 가처분 자체가.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또 2주, 1주 뭐 이거기 때문에 바로 결정이 나고 대부분은 그 사이에 상법에서 원하는 거는 그 2주 사이에 기존 주주가 반대를 하면 채권자의 반대, 채권자는 거의 의미가 없죠. 이건 주식이기 때문에. 근데 기존 주주의 반대가 있을 경우는 원칙은 받아들인다. 그 받아들인다는 게 신주를 발행한 금지 가처분보다는 신주를 발행하면 주주 배정으로 하라. 고 결정할 겁니다. 주주 배정으로. 어, 주주 배정으로. 근데 뭐 금액이 너무 미미하거나 아니면 이 그 신주 발행을 제3자 배정으로 이건 대부분 신주 발행 금지를 꼭 제3자 배정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아닌데 기존 주주 배정 유상 증자할 때도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꽤 합니다. 꽤 하는데 거의 대부분 요즘에 하는 것들은 어, 제3자 배정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주주 배정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오죠. 주주 배정에 대해서 가처분 하면 거의 지죠. 지기 때문에 거의 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이기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요즘 많이 나오는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은 제3자 배정에 대한 거고 그 제3자 배정에 대해서는 원칙은 인용인데 상장사들은 인용이라고 회사가 지는 걸 잘 못 보신 이유가 거의 다 쇼부를 봅니다. 거의 쇼부를 안 본 적은 거의 없어요. 어, 거의 다 쇼부를 보기 때문에 왜냐면 돈이 거의 대부분 들어와요.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면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6개월 넘어가 버리면 벌점을 맞아요. 아까 이제 케이스트 인더스트리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은
특히 주식과 관련돼 가지고 공시 위반해서 벌점을 때리면 세게 때립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 다 쇼부를 본다. 협상의 기술의 도구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허 실장님의 설명 중에 잠깐 나왔던 상장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건 재밌는 게 거래소 상장 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체가 다 상장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발행은 된 상태에서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거고요.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상장 금지 가처분 소송이죠. 상대가 MJ 파트너스라는 회사고 회사는 보시게 되면 이제 인벤티지 랩에 대해서 제기한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상장 금지 대상은 사무 전환 사채를 전환해서 이제 발행이 되는 권면총액 390억치. 작은 수량이 아닌데 이만큼을 또 이제 상장 금지를 시킨다고 하니 주식수로는 160만 원쯤 됩니다. 이렇게 상장 금지를 한다고 하니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뒤에 보면 다른 회사인데요. 코아스라는 회사인데 이건 거래소에서 공시한 내용입니다. 저렇게 동일한 소송을 했고 소송에 대한 공시가 나오니까 거래소에서는 추가 상장에 대한 유예를 한다라고 나옵니다. 신주 발행 효력 등에 대한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서 상장 규정에 의해서 추가 상장이 유예됩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거래소에서 한 공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딱 정해져 있는 룰이 그리고 툴이 있는 거 봐서는 이런 일이 저희는 모르지만 가끔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에서도 신주 발행에 대해서 소송이 걸리면 일단 정지를 한다. 유예를 한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근데 보통은 신주 그 발행 금지 소송처럼 대부분 다 그 상장 금지 소송도 회사 쪽에 맞게 회사 쪽이 유리하게 결론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게 되면 뒤에 보면 각하한다. 이건 되게 웃긴 게 상장 금지 소송을 한 다음에 보정을 명령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인지대 같은 거 이제 좀 똑바로 하라고 제대로 내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이제 소송이 각하되고 이거는 뭐 처음부터 소송에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소송을 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 건 이제 소송 취하서 제출. 소송 내자마자 그 다음 그 다음 주 그럼 며칠 안 돼서 바로 소송 취하서를 낸 겁니다. 이럴 정도로 소송 그러니까 상장 금지 소송 역시도 상장 금지가 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아까 앞쪽에서 뭐 유예한다고 나왔지만 실제로 그 소송 내역을 쭉 따라가 보면 유예되지 않고 기간이 크게 늘어지지 않고 제때 상장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량을 상장해야 되는데 신주 발행이 이루어지고 죄송합니다. 상장하는 게 발행이 이루어지고 등기까지 끝냈는데 발행이 된 상태에서 상장을 못하게 하니까 발행사, 거래소, 예타고 뭐 모두 다 난감한 상황이고요. 이런 툴이 이런 일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부 규정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걸로 보이고 일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발행을 한 다음에 상장까지 일정이 있으면 거래소에서는 이제 상장을 유예시키는 것 같고 이벤트지 랩처럼 내일 상장인데 오늘 소송을 걸면 그거는 그냥 상장이 진행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대부분은 소송 취하라든지 뭐 상반 합의라든지 이런 걸로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이 신주 발행 금지, 여기 보면 신주 발행 금지 다음에 약간 좀 늦으면은 이제 신주 상장 금지 가점은 같이 때리죠. 이게 뭐냐면 벌써 돈이 납입이 된 거예요. 납입이 된 다음에 아니면 뭐 전환권 대부분 상장 금지 가처분은 전환권 행사죠. 전환권이나 BW의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대용 납입, 채권을 대용 납입하면서 상장하는 신주 발행하면서 상장하는 이런 부분이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장 금지. 어차피 돈은 예전에 다 썼기 때문에 이제 전환권이나 신주 인수권 대용 납입을 하면서 주식만 발행 주식만 상장하면 되는 거라서 근데
그런 것들은 회사에서 진행함에 있어서 전환권 행사 같은 경우는 1% 미만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죠. 바깥에서. 등기를 매일 띄워보지 않으니까. 근데 1% 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권의 행사, 신주인수권의 행사, 뭐 스톡옵션의 행사, 뭐 해가지고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기존 주주들 중에 뭐 여기 같은 MJ 파트너스가 반대를 한 거죠. 요거는 이번에 이제 소송을 건 채권 그 상장 주식 전략은 아니고 요때 요 2회차의 시비 발행 금액이 390억이고 그 중에서 이게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될 거예요. 한 200 몇십억 되는데 그 200 몇십억이 161만 주 정도 요거에 대해서 전환권 행사로 하는 거 요거를 상장을 하지 마라. 상장을 하지 말고 한국에서는 뭐 상장하에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그때 이제 저희도 이제 이걸 보면서 좀 의례적이죠. 근데 소송을 거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한 다섯 여섯 시에 그때 접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늦게 온 거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환권 행사를 하게 되면 전환권에서 전환권 행사하는 당일 시점에 1%에서는 이제 공시를 하겠죠. 죄송합니다. 근데 전환권 행사 공시를 하면 이거는 다트에 뜨지 않습니다. 다트에 뜨지 않고 카인드에만 거래소 공시이기 때문에 카인드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자공시 시스템에 나오는 게 아니고 다트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나오는 건 아니고 카인드 시스템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라서 늦게 확인하셨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상장 예정일이 있습니다. 전환권을 행사하면 10거래일 이내 뭐 상장한다, 20거래일 이내 상장한다 해가지고 계약이 있고 그 계약에 따라서 전환권 행사하면 그럼 뭐 며칠 날 했으면 며칠 날 상장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월 26일 뭐 27일 월요일 날 상장을 시키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오후 거래일 전에 오후 거래일 27일 상장 예정일 오후 거래일 전까지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 상장 신청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외부에 나가는 건 아니고 한국거래소에다 추가 상장 신청, 그 추가 상장 신청서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벌써 이제 전원권 행사가 완료된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최초 이사회라든지 뭐 수수료 뭐 등등등등 뭐 오직 많이 쓰는 거죠. 이거 뭐 전환권 행사에 따라서 주주수가 변경에 대해서 뭐 최대주가 안 바뀐다는 거 확인, 뭐 등등등 해가지고 오거래인한테 제출해야 돼요. 오거래 이전에 제출을 하고 그럼 오거래를 딱 끝나야 그 거래소가 그걸 보고 등기는 다 있고 예탁원도 물론 그 전에 사전에 이제 계약 뭐 그 준비서를 다 제출한 다음에 마지막에 상장만 그 한국거래소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탁원과 같이. 근데 요거는 보통은 그 사이에 전화권 행사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추가 상장 유예를 제기합니다. 이것도 똑같죠. 이게, CB의 전환권 해가지고 10월 15일 여기 보시면은 10월 15일 날 뭐 소송 등의 제기를 공시를 통했다. 상장 예정일이 10월 15일인데 9월 26일 날 했다. 그 얘기는 10월 15일에 상장 예정이면 5 거래일 이전에 10월 뭐 최소한 7, 8일 전에 10월 7, 8일 전에 추가 상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등기는 벌써 이건 10이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 9월 26일 날 있잖아요. 9월 20일 날 소송 중에 제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 상장 신청서 제출하기 전이에요. 여유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야 니네 이거 다 끝내고 나와. 다 끝내고 요 소송들 다 완료된 다음에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추가 상장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가지고 야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좀 불편한 거 싫은데 이 시점이 불편하기 싫은데 그러기 때문에 요 다 끝낸 다음에 그때까지 상장을 요 전환권 행사에 따른 상장을 유예할 거다. 요거에 대해서만 유예를 하겠다. 그 유예한 그거에 대해서 또 이 신청을 해라. 뭐 니네가 반대하면 요 유예한 거에 대해 신청해라. 그러면 우린 15 영업일 이내에 뭐 공시위원회 이건 이제 규정대로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얘를, 아까 이제 뭐, 여기 들었으면 이제, 요 MJ 파트너 같은 경우 취하서를 제출한 게 문제가 된 거, 취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바로 되긴 되는데, 상장일이 21일이에요. 예, 상장일이 21일이고, 그 전날, 벌써 이건 등기도 다 끝나고, 추가 상장시에서 나고, 다, 절차가 다 끝나고, 완전, 뭐, 승인까지 제가 알기로는 뭐, 한 5, 6시, 이 공시 자체에도 소송 등의 제기도, 금요일 뭐 한 6시, 7시 해가지고 아마
그 소송이기 때문에 다트에 뜨지 못하고 카인드에만 그 이길 아침에 뜨는 걸로 제출한 걸로 해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시스템으로 벌써 다 타가지고 완료가 된 상황에서 소송 등의 제기가 나와서 이걸 뭐 기타 시장 안내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벌써 신주상이 다 끝나고 상장이 전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시가 난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쇼부를 본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 신청서를 취하한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임지 및 송달료 보종 명령을 하였으나 안 했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쇼부가 됐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막 회사에 소송을 하고 바로 통화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취하서 제출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취해서 준비하다가도 뭐 전자소송에서 이제 보증서 연락 오면 야 그냥 쌩까 그럼 많은 거예요. 도장 한 번 안 찍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미루어 추측한다. 미추죠, 미추. 미루어 추측하겠다. 그렇게 된 걸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에 추가 상장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은 신주 발행은 대부분 삼자 배송형 유상증자에 대부분 많이 하죠. 그 기존 주주 배정 유상증, 대규모 유상증자도 가끔 합니다. 그건 이제 소액주주연대에서 난리치고 막 하는 거죠. 근데 통상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은 3자 배정의 유상증자에 많이 하는 거고, 신주 상장 금지 같은 경우는 신주 발행보다는 CB의 전환. 대부분 요렇게 신주 발행 이렇게 신주 상장 금지 가처분 할 때 내용은 신주가 이제 그 뭐 M&A 그 범죄자들이 악용되고 최대 주주의 뭐 사익에서 뭐 이런 것들 멈췄어요. 생각해 이게 소장 받아보고 하면은 이거 소설가들 엄청 많습니다. 이거 소설가들 엄청 많기 때문에 이제 몇 개 받아보고 이렇게 해왔는데 나도 모르는 이런 내용들을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신주 발행 금지에도 있지만 특히 상장 금지에 많이 있다. 특히 왜냐면 이게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사채업자 명동사채 뭐 황땡땡에 뭐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엄청나요. 그리고 사회이사 누구는 황땡땡에 뭐 누구로서 뭐 감사인 누구는 뭐 조사관 뭐 이렇게 엄청나요. 여튼 옛날이 아련한 추억들이 또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뭐 한다면 뭐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대부분은 회사가 다 이기죠. 회사가 질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 신주 발행 금지 같은 경우는 뭐 여차하면 좀 짜증나긴 하지만 주주 배정으로 하면 되는 거고, 돈이 들어온 거는 이제 모라토리 걸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주 상장 금지 이거는 거의 대부분 뭐 안 할 수가 지는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신주 상장 지는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상장사기 때문에 지는 경우는 거지 못했는데 결국은 다 상장할 겁니다. 아니면 아예 상장 폐지가 기존 상장돼 있는 전체 주식 상장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거래 정지 뭐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그 또 그렇게 또 뭐 감사의견 거절이나 뭐 거래 정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들어가면 다 합의해줘요. 다 그 소송 건 사람들도 합의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거의 뭐 8, 90%는 유리하다. 하지만 거래소는 짜증나는 거죠. 거래소는 짜증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유예를 때리는데, 저렇게 거래소 안에서의 시스템까지 다 텐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강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회사만 이제 들들 볶는 거죠. 빨리 합의서 갖고 와, 막 쇼부 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있어서 그냥 가려고 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솔직히 요 인벤티지 랩이 좀 특이하긴 특이했습니다. 상장일 전일 뭐 저녁에 저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거래소가 미처 대응할 그 틈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래도 어찌됐건 결론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Q&A인데 5% 공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공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요거를 공시를 할 때 스톡옵션을 적어야 되냐, 그리고 적어야 되면 이거를 어디에 적어야 되냐. 근데 보면 이제 이번 중에 스톡옵션 갖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뭐 뒤늦게 발견했다는 이야기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적긴 적어야 됩니다. 잘 적어야 되죠. 대부분 이제
대량 보유 상황 신고서죠. 대량 보유 상황 신고서를 이제 오프 공시라고 이제 항상 부르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스톡 옵션, 대량 보유 상황, 정확히는 본인이 아닌 거죠. 이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반이면은 최대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에 대해서 스톡 옵션 있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 보유 상황 신고서에 스톡 옵션 왜 있을 수 없냐면 기본적으로 10% 이상인 사람에게는 스톡 옵션을 상법에서 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에서 일반의 스톡 옵션은 특권자인 거죠. 특권자. 그 중에서 친척은 최대 주주 10% 갖고 있는 사람의 친인척은 안 돼요. 친인척 스톡 옵션 자체를 못 받아요.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친인척은 못 받는데 특수관계가 그 회사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자가 된 자는 스톡옵션을 받죠. 월급 임원들. 그런 사람들이 스톡옵션을 받고 그 스톡옵션이나 보통 주식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최대 주주인 사람과 같이 연명 보고해서 대량 보호 상황자에서 특수관계자로서 기재를 하고 그 특수관계자의 보유 주식과 희석 주식, 그 중에 희석 기타죠. 기타의 스톡 옵션, 희석 주식이라고 하죠. 희석 주식을, 스톡 옵션도 희석 주식이라고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이제 보유와 소유 뭐 개념인데, 그 중에서 소유 개념 중에 확장, 주식 매수통을 부여받은 경우, 그 권리 행사에 의해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정확히 말해 주식 매수 선택권은 스톡 옵션만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대부분 통칭해서 이렇게 부르니까. 스톡 옵션 부여받은 사람인 거죠. 요 사람도 소유, 지금 옵션이기 때문에 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주요 계약에 적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보유 형태가 스톡 옵션으로 돼 있다. 이거 아마 7호일 겁니다. 7호에 보고자, 이제 거의 보고자 자체는 없죠. 보고자에서 7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스톡 옵션이 아니라 뭐 RSU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식 매수 선택 권리 옵션부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온 거고, 거의 대부분은 특별 관계자 임원이죠. 등기 임원들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았을 경우에 주식수를 쓰는 거고, 그 주식수와 함께 이렇게 쓰는 거죠. 요 희석 주식이에요. 희석 주식. 1번을 뭐 제외하고 2번부터 7번까지 거의 대부분 희석 주식이고요. 이렇게 이제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계산하는 법은 조금 다르게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 발행 보통 주식수에다가 희석 주식수의 수를 더하고 밑에 분자 분모에도 두 개 다 이제 같이 더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대량부상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희석 주식수 계산하는 건 또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놓쳤다는 얘기는 음, 임원 및 주요 주주 공시도 놓쳤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원 및 주요 주주 공시할 때도 주식매 선택권은 쌩깔 경우가 많죠. 둘 중에 하나만 쌩까는 경우는 좀 드물고, 둘 다 쌩까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임원 및 주요 주주만 내고 대량 보유로 쌩까고, 뭐 이런 경우도 꽤 있죠. 예, 그런 경우는 좀 확인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하여튼 기장이 돼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한번 이제 체크하셔야 될 거는 5% 공시,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공시할 때 임원 주요 주주 공시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스톡 옵션에 대해서는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는 적어야 되는데, 임원 주요 주주 공시에는 안 적어도 된다. 요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